집중 분석으로 준비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뭐 되게 중요하게 톱 기사로 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그것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신년회를 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끄집어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들이 뭔가 올해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걸 위해서 투자 활성화라든가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또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아니면 따라 이 재계 CEO들도 어제 신년사들을 많이 내놨는데 대부분 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위기 극복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재계 주요 CEO들도 그렇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내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신년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했던 신년사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렇고 특히 경제에 집중됐다는 것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작년 신년사와 올해 신년사를 비교해 보면서 좀 보면 네. 작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책 2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가져오고 있는 분배 정책을 더 초점을 두고 분배 정책을 더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중심으로 말씀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올해 신년사를 보면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용 위기나 이 문제, 이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협업,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이 없이는 이 경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이런 신년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분배보다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까지 보시는 건 아닌 거죠? 예, 경제적 방향이 바뀌었다긴 기조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다, 하강 국면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배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견지가 뚜렷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아주 하강 국면이 뚜렷하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발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비 진작이라든가 소출 회복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의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들이 주목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정부 쪽에서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몸서리를 쳤죠. 아니다. 뭘 위기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엄중한 시기다. 우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까지 해가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좀 변화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우리 GDP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투자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비, 수출, 정부 지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가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국민개정상의 최근 값이 이제 3분기 값인데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분기 계속 연속적인 하락세고 하락세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더 진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가 위축되면 경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우리 경제의 엔진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투자가 위축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투자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소득이나 소비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그런 나쁜 국면으로 더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현실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전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면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의 이제 큰 틀 중에 소득도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올해는 적극적으로 밀어 보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네. 혁신이 그 어쨌든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실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성장해왔던 방식이 선진국을 추격해왔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추격, 따라왔다, 열심히 쫓아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격하는, 따라가는 모델이 아닌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 그리고 정책 방식, 그리고 투자 방식들하고 앞으로 전환된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그런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신산업, 또 새로운 어떤 제품, 새로운 어떤 시장 이런 것을 계속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겠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을 버리고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만 우리가 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변화가 보입니다. 물론 네네. 기존 정책 기조 자체가 변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재계 CEO들, 주요 CEO들 뭐 네.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다는 인식은 역시 청와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 돌파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신년사에서 늘 하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공조를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것도 기업이고 투자를 하는 것도 기업이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올해 기업들의 움직임이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고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다라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이제 늘 이제 경제 전망을 하고 또 기업 강연들 많이 그러니까요. 나갑니다. 그리고 또 2019년 경제 전망 책을 발간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종무식이나 이런 신년식 이런데 초대돼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에 편중해서 어떤 정책 지원을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경제 성장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의 신년식의 인사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예. 이번 신년 인사들 모든 재계 총수들의 의견들을 쫙 모집해서 보면 네. 확실히 신산업이다. 우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100년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델과 달라야 한다. 결국은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제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바뀌어진 글쎄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에 그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수소경제 시대 뭐 선언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네. 사실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특히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보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정부가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사람 좀 뽑아주세요. 안 해도 알아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이 딱히 뭐 이렇게 마땅한 게 아니었었다 그런 게 없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신년사만 놓고 본다면 기업들이 정부가 막 이렇게 투자 좀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할 수 있는 알아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보인다. 교수님께서 본 해석 굉장히 많이 들어보면요.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들일 그렇죠. 텐데 예, 예. 우리가 늦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늦다고 볼 수도 있고 빠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늘상 비교하는 대상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런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톱 선진국들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또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영역도 많이 있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재정정책 발표, 확장적 재정지출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5G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인프라나 어떤 글쎄요. 정책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예. 계획들을 보면 이런 5G를 인프라를 보급하고 5G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죠. 신산업 말 그대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기반 이런 산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초일류 기업, 초일류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늦은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도 위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의기소침해 있지 네. 않으신가 해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걸 사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예,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도 교수님 네. 작년에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네. 오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요. 재계 주요 CEO들의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요. 기존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네. 뭐 혁신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네네.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잘 이별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오버랩이 잘 되는 기회를 올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올해는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1%, 18년이 2.7%, 그리고 2019년은 약 2.5%로 제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강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을 모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또 가게가 적극적으로 2019년에 펼쳐질 경제적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렇죠. 위기 요인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위기 요인들을 잘 극복하고 어떤 기회 요인들을 잘 포착한다면 위기 국면, 하강 국면인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좀 활력적인 모습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9년은 좀 하강 국면이 뚜렷한데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50년 넘게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